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리 기능사 필기 기출보건 및 예상문제 풀이 그 1회 시간입니다. 본 강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 트랩이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증기 트랩은 뭡니까? 응축수가 빠져나가는 밸브죠. 응축수가 빠져나가려면 마찰이 너무 커도 안 됩니다. 네, 마찰 저항이 클 것,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맞는 지문들입니다. 응축수를 연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내식, 부식에 강하고 내마모성에 강할 것, 동작이 확실할 것, 다 맞는 표현입니다. 네, 마찰 저항이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기 트랩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적었고요. 증기 트랩은 마찰 저항이 적고 동작이 확실하고 내마모성이 있을 것입니다. 마찰 저항이 클 것,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보일러의 수위 제어 검출 방식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수위가 저수위에 내려갈 때 부저를 올리든지 어떤 경고음을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는 이러한 것들이 수위 제어 검출 방식이죠.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죠. 전극식, 플로트식, 열팽창식 이러한 것들이 수위 제어 검출 방식이 되겠습니다. 피스톤식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트식, 전극식, 열팽창식, 차압식 이것이 저수위 경보기, 수위 검출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물질 500kg을 20도씨에서 50도씨로 올리려고 하는데 3000kg의 열량이 필요했다 올리는데 이 물질의 비열은 얼마냐? 비열을 물었습니다. 비열은 어떻게 되죠? 킬로칼로리, 즉 열량을 뭘로 나누죠? 킬로그램 곱하기 몇 도씨 하는 것, 이것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열량이 여기서 3000kg라고 그랬죠? 3000을 500kg 곱하기 몇 도를 올렸죠? 30도를 올렸죠? 30도를. 그러면 얼마 돼 이게? 15,000이 되나요? 15,000분의 3,000. 그러니까 0.2가 되겠네요. 그래서 0.2kcal per kg 도시. 비열은 0.2가 되겠습니다. 비열을 구할 때는 열량을 뭘로 나눈다? 킬로그램 곱하기 몇 도씨, 올리려고 하는 도시입니다. 30도씨로 오니까 30도씨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한번 본인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왕복동식 펌프가 아닌 것은? 주로 이제 피스톤 펌프가 이래가지고 실린더 속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플런저 펌프는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피스톤이 모여가지고 경사판을 따라 돌면서 펌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스톤 펌프하고. 터빈 펌프는 그냥 한 가지로만 이런 식으로 돌죠. 한 방향으로. 이게 터빈이고. 다이어프램은 양 격자가 있어가지고 격자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왕복이죠. 왕복.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는 격자가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펌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프램 펌프도 왕복동식이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터빈 펌프만이 아닌 것이죠. 다이어프램 펌프가 이런 식이에요. 양쪽에 이렇게 격자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리 갔다 하면서 이쪽에서 밀고 이쪽에서 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펌핑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런저 펌프, 피스톤 펌프, 다이어프램 펌프는 전부 왕복동식 펌프다. 터빈 펌프는 아닙니다. 과열증기에서 과열도란 무엇이냐? 과열도는 포화증기와 과열증기 온도와의 온도차입니다. 여기서 포화증기란 뭐냐? 물이 끓을 때 수분과 증기가 분리되는 이때의 온도가
증기 온도입니다. 여기서 더 가열하면 이제 과열 증기 온도가 되는 거죠. 이 정도는 돼야만 이 증기가 고압으로 보일러실에서 이제 각 세대라든가 또는 사무실로 방열판으로 들어가서 데워주고 다시 돌아오는 이 정도의 이제 수증기가 되겠죠, 증기가. 그래서 과열 증기 온도에서 포화 증기 온도를 빼준 것, 이것을 가리켜서 과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열 증기 온도와 포화 증기 온도와의 차이다. 2번이 되겠죠. 과열 증기 온도와 포화 증기 온도와의 차이다. 포화 증기란 끓는 점에서 증발한 상태의 증기, 과열 증기란 포화 온도 이상으로 더 가열된 것. 그러니까 각 세대로 보낼 만큼 그렇게 충분히 고압으로 과열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열도는 바로 과열 증기 온도에서 포화 증기 온도를 뺀 것, 그 차이, 이것을 과열도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유류 연료 시에 가스 폭발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연소 도중에 실화되었다, 폭발할 수가 있겠죠. 프리퍼지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 프리퍼지라는 건 뭡니까? 미연소 가스가 아직 이 보일러 내에 남아있을 때 이 미연소 가스를 배출시키는 거, 다시 이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배출시키는 거, 이 미연소 가스를 배출시키는 거, 이것이 프리퍼지입니다. 그래서 프리퍼지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폭발할 우려는 그만큼 적어지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 노가 많이 좀 냉각될 수가 있겠죠. 보일러실 내부가요. 그래서 프리퍼지 시간 너무 길어졌다. 이것은 가스 폭발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 그러면 바로 이것이 되겠죠. 소화 후에 연료가 흘러들어갔다. 그래서 계속 들어찼다 그러면 거기서 가스가 생겨가지고 폭발할 수 있겠죠. 점화가 잘 안 되는데 계속 급유를 해줬다. 어느 순간에 연료로부터 가스가 폭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 프리퍼지 시간이, 즉 미연소 가스를 빼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 폭발과는 거리가 멀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일러 연소 장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버너, 연도는 뭐 다 아시죠? 순수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연통, 연돌, 이런 말로 많이 하죠. 연돌. 파격자라는 건 쓰레기 소각장 같은 데서 이 위에다가 나무나 쓰레기 놓고 여기 사이사이가 공기를 이제 내보내는 송출 공기 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불이 잘 타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파격자입니다. 버너는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스테이, 이거는 보강제. 연판을 보관하는 보강제. 그래서 보일러 연소장치와는 관계가 먼 것은 스테이입니다. 이 스테이는 압력이 약한 경판 등을 보강하기 위해 쓰는 보강제가 스테이예요. 그래서 연소장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증기보일러의 기타 부속장치가 아닌 것은, 증기보일러는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만큼이 물이에요. 이 물이 끓으면 이제 증기가 오겠죠. 그럼 여기 이제 증기가 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증기와 수분이 같이 나가려는 성격이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방지해 주는 게, 이게 바로 비수방지관. 끓는 그 물하고 증기가 같이 나가려 하는 것을 증기만 나가도록, 그래서 수분은 밑으로 떨어뜨리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기수분리기, 비수방지관, 급수내관, 이게 다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증기보일러에서 있는 기관이죠. 근데 팽창탱크는, 이것은 증기보일러가 아니라 온수보일러에 쓰는 거예요. 온수보일러 압이 높아질 때 이 온수보일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팽창탱크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증기보일러 기타 부속기관이 아닌 것은 그러면 팽창탱크가 되겠습니다. 팽창탱크는 온수보일러의 팽창수를 저장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연소가스 성분 중에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가장 적은 것은, 한눈에 보셔도 어느 정도는 들어오죠. 정답은 CO2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대부분 내쉬는 것들이 뭐니까 이산화탄소죠. CO2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독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분 중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가장 작은 것은 CO2고요. SO2는 뭡니까? 이산화황. 그 다음에 NO2는 이산화질소, CO는 이게 가장 독한 거죠. 일산화탄소. 연탄가스 마시고 죽고 않을 때 나오는 게 CO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나 SO2, 이산화황이나 이건 다 독이 들어있는 가스입니다. SO2, 아항산가스. 지금 차량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되는 거죠. NO2, 과산화질소. 그 다음에 CO,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화탄소. 가장 독성이 적은 것, 그러면 이산화탄소 CO2가 되겠습니다. 증기과열기의 열가스 흐름 방식 중 증기와 연소가 흐름이 반대 방향. 흐름이 증기하고 연소가스가 같이 가면 뭐가 되죠? 이것을 병류형이라고 그래요. 병류형. 같이 흐른다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하나는 이렇게 가는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죠. 거꾸로. 요건 뭐예요? 서로 대향해서 향하여 서로 마주보고 향하여 간다 그래가지고 향유형이라고 그래요. 서로 향하여. 그렇죠? 향하여죠. 향유형이 되겠습니다. 향유형은 증기와 연소가스의 흐름이 반대 방향으로 하나가 이렇게 하면 하나가 이렇게 서로 향해서 가는 거죠. 포밍, 플라이밍의 방지 대책으로 부적합한 것은 포밍이 뭔가요? 포밍이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 거품 같은 거고요. 플라이밍은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가 이제 막 거품과 같은 게 떴어요. 이게 열이 가해지면은 열과 함께 이 거품이 같이 이제 날른단 말이에요. 예? 예. 증기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거품하고 수분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제 이상작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이밍이라는 것은 이 나르는 끓을 때의 이 이용물질, 고용물질들하고 같이 끓어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거, 이것이 플라이밍이에요. 날아다니는 포말,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정상 수위로 운전할 것, 급격한 과연소를 하지 말 것, 주중 밸브를 천천히 개방할 것, 너무 빨리 개방하면 팍 치고 들어가겠죠. 천천히 개방할 것, 수조 또는 수면 분출을 하지 말 것, 이게 틀린 것이죠. 어디가 틀렸나요? 이 밑에 드레인으로 해서 이런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이 관수가 농축됐다는 것. 좋은 말로 농축됐고 또 나쁜 말로 하면 나쁜 이물질들이 꽉 낀 물이 됐단 말이게. 그 안에서 뭐 녹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물이 혼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다 갈아주는 게 필요하겠죠. 수저, 밑에 깔린 물 또는 수면 위에 있는 물들을 다 갈아주는 거. 근데 분출하지 말 거, 그러니까 틀린 거죠. 전부 다 분출해서 새물로 갈아주면은 포밍이나 플라이밍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포밍, 플라이밍의 원인 및 방지에서 관수의 농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탁해졌다, 관수가. 그러니까 물 한번 싹 갈아주면 좋다는 거예요. 불출하여 농축을 방지한다. 보일러 급수 처리 방법 중 5000ppm 이하의 고용물 농도에서는 비경제적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데 선박에서는 사용한다. 뭐겠습니까? 그렇죠. 수증기를 받아가지고 그걸 관수로 쓴다는 거예요. 증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박에서나 사용하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증류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가스관의 누설 검사 시 사용하는 물질로 가장 적합한 것. 가스 검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비눗물 갖다가 묻혀보면 가스가 새면 뽀글뽀글하고 나오죠. 비눗물 검사를 하죠. 비눗물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상 유류 보일러의 용량이 시간당 몇 톤 이상이면
공급 연료량에 따라 연소용 공기를 자동 조절하는 자동 조절 기능, 연소용 공기를 자동 조절하는 자동 조절 기능이 있어야 되는가? 10톤 이상이면 자동 조절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10톤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사고의 원인 중 제작상의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 구조가 불량하다. 제작상의 원인이죠. 강도가 떨어진다. 제작상. 재료가 불량하다. 제작상. 압력이 초과하다. 이건 사용상 원인에 해당되겠죠. 사용하면서 너무 압력 초과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고 원인 중 제작상의 원인이 아니라 사용자 책임, 사용상 초과가 사용상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는 사용상 원인 또는 취급상 원인. 그래서 압력 초과, 저수위, 불착화, 논의 폭발, 역화, 부식 이러한 것은 다 취급상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가스보일러에서 가스 폭발의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가스 압력이 적당하고 안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화로 및 굴뚝의 통풍 환기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죠? 점화형 가스의 종류는 가급적 화력이 낮은 것을 사용한다. 틀렸습니다. 점화형은 빨리 불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화력이 강하고 근데 화력이 낮은 걸 사용하는 게 틀렸죠. 화력이 강해서 가급적 빨리 불을 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틀렸고요. 착화 후 연사가 불안정할 때는 즉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점화형 가스의 종류는 가급적 화력이 높은 것을 사용합니다. 에너지 이용 협력화 법상에서 에너지 진단 기관의 지정의 기준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가?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각부 장관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누구의 영이냐는 거죠. 에너지 진단 기관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대통령령입니다. 세부 절차는요. 산자부 장관. 근데 이 세부 절차가 아니라 지정하는 것. 이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기관이나 온수관 등에 대한 단열로서 불필요한 방열을 방지하고 인체 화상을 입는 위험을 방지 또는 실내 공기 이상 온도 상승 방지 등 목적으로 하는 것. 보일러실에서 각 사무실에 방열판으로 거쳐서 돌아오게 하는데 여기다가 피복제를 입혔습니다. 손도 대지 말고 잡으면 아이들도 손대고 뜨거우니까 화상을 입는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는 거죠. 보온도 하고 보온제라고 그러죠. 보온제. 제1의 목적은 보온제고 그 다음에 사람 다치지 말게 하는 그런 안전주의적 그런 거겠죠. 온도 상승 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온제입니다. 보일러 급수 중에 용존 고용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것. 용존은 완전히 녹아서 형체가 없는 거. 이런 게 용존이고 녹지 않고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현탁질 고용물이라고 하고 완전히 녹아서 형체가 없이 풀어진 것. 이것을 용존 고용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용존 고용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적합한 거 그러면 현탁질 고용물 처리하는 거 이렇게 골라도 되겠죠. 네. 증류법이라든가 약품 첨가, 이용교합법 이런 것들은 다 용존 고용물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응집법 어떤 약물을 처리했든 어쨌든 간에 이런 덩어리로 찌꺼기들이 나오도록 응집해 가지고 건져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탁물 고용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과, 가라앉혀 가지고 하는 거, 침과, 그 다음에 응집법 이런 것들은 현탁질 고용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존 고용물이 아닌 것 그랬으면 응집법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급수 중 용존 고용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적합한 것, 그러니까 용존 고용물 처리 방법이 아닌 것, 그러면 응집법이 되겠습니다.
온수 난방 설비에서 온수, 온도 차에 의한 비중력의 차로 순환하는 방식으로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난방에 사용되는 난방 방식. 온도 차에 의한 비중, 즉 이렇게 대류,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자연순환식 난방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압력 모터를 쓰지 않고요. 자연식으로 흐르게 만든 것, 대류 원리를 이용한 것, 이것을 자연순환식 난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 펌프 없이, 강제로 순환 돌리는 거 이거 없이 비중량 차, 대류 현상을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녹여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자연순환식 난방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